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얘들 제가 증시 악재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북한 미사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사를 해버렸어요.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증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건설주의 희망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신부터 보실까요? 자, 코비드 19이 때렸답니다. 어디를? 중국을. 자, 이코노미 in August 8월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중국에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어서 증시를 때리고 있다라는 아주 감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거대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의 종료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외국 자본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니 막 들어갔을 거예요. 걔네 이제 돈이 슬슬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뭐 규제니 코로나니 해서 떨어지면 골치 아프겠죠. 예. 중국은 저는 아마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의 에너지 프라이스가 히트했답니다. 뭐 얘들은 다 때린데 유럽의 에너지가 뭘 때렸냐? 올타임 레코드를 때렸답니다. 유럽의 에너지 관련 그 가격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사고가 있었답니다. 뭐냐? 프랑스랑 영국을 잇는 인터커넥터 케이블이 사고가 났다네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글로벌 쉐어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경제 정책이랑 성장에 대한 우려랍니다. 3번 뉴스입니다. 어떤 얘기냐? 쭉 보면 뭔 소리야 이게? 글로벌 쉐어야. 오프, 약간 떨어졌답니다. 약간 떨어졌다.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금 막 소비자 물가 올라가니만 했는데 지금 수치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좀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양적 완화에 테이퍼링이 조기 테이퍼링의 우려가 좀 사라지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호재죠. 근데 그 반면에 경제 회복은 또 더뎌지고 있다.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물가도 안 오르고 고용지표도 안 좋으니까 우와 소리 지르면서 테이퍼링 좀 늦게 하겠네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상한 아수라백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오일 프라이스가 점프했답니다. 이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 보유량이 예측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서입니다. 지금 많이 나갔다는 거겠죠. 수요가 좀 있구나. 다시 수요가 올라가는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차이나 에버그란데라고 하면 그겁니다. 부동산 관련이에요. 부동산. 리퀴디티, 사모펀드 같은 거죠. 애들이 떨어지고 있다.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지금 약간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요런 부동산 건설 쪽에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인터레스트 페이먼트, 자 이자 지불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뉴스네요. 그닥 우리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내신입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LSBM인가 쐈죠 같이. 맞나? SLBM인가? 그걸 쐈죠. 예, 그래서 SLBM 맞네요. 예, SLBM 쐈는데 이게 일단 북한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다 정도만 체크하시죠. 김여정 씨가 문 대통령 실명 내세워서 북도 발언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사일 쏴놓고 참.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는 섹터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룬다. 공모가도 낮출 듯. 이거는 이번에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김범수 회장이 끌려갔죠. 그 공정인가? 어디로 끌려갔죠. 예. 뭔가 고의적으로 잘못 신고한 게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에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카카오는 한동안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탠스는 저 변함이 없어요.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을 가려하고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는 카카오는 단기 반등은 좀 어렵다. 바닥은 잡아간다. 근데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중국 시진핑 바이든의 첫 대면 정상회담 제안 거절 이러면 또 영향받는 섹터가 있죠. 히토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또 경색 관계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아프간 사태 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중국이랑 척을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정치 경제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한낱 해프닝일 거다. 이짐이면 극단 선택, 자영업자의 비극. 이게 보시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좀 실상인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뭐 선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오르겠죠. 지금 하나투어에도 많이 올랐죠. 하나투어 비중을 좀 확대하고 좀 수많은 챌린지를 받았지만 뭐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좀 갑자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이라 정제되지 않은 생각인데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이 정치랑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랑 경제는 떼놓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결정한 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도 타격받고 그럼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뭐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떨어진다거나 월급을 안 준다거나 그런 건 없죠. 예, 그냥 스타크래프트에서 STB를 드래그해서 멀티로 보내거나 마린들을 그냥 부대지정에서 전장터로 어택당을 찍거나 바둑판 앞에서 바둑돌을 사냥하거나 예, 이 주체들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예, 세상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경제 지표입니다. 자,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죠. 예측치도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치에 대한 발표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도 유가를 못 잡았네요. 예, 한 번 더 꿀을 빨아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이 좀 떨어진 모습이네요. 그게 아까 코비드 19이 중국을 때리고 있다가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말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시비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위드 코로나, 뭐 코로나 극복 이런 얘기 나오면 유로존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복 여행 수요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광의 명소인 유럽이죠. 선조들이 많이 남겨준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그냥 자수성가한 거죠. 뭐 전쟁의 덕을 본 것도 있지만 자수성가한 겁니다.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뭐 천년 경관 말고는 볼 게 없는 거죠. 그 뭐 골든 게이트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오늘 주제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포트폴리오 재편성 준비 중입니다. 오늘 뭐 제가 좀 많은 양을 좀 매도했습니다. 많은 양을 매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 김에 생각한 대로 좀 재편성을 하려고 해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늦은 거예요. 반도체 조정의 끝일까? 이거 한번 추세를 보시고요. 건설업에 대한 스탠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집 사장님께서 주력 종목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랑 정유주예요. 그 두 가지가 그 주력 종목입니다. 그 지금 약간 니나노 하고 있죠. 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보시면 북한이 일단 왜 미사일 쐈을까요? 이 타이밍에. 예. 저는 그냥 그 1차원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타격이 심합니다. 예.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발동을 거는 거예요. 이 미사일 도발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그냥 과거 경험이에요.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그 논리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럼 과거 사례를 몇 개만 가져왔어요. 뭐 여러 개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게 막 우리나라 증시를 막 박살내고 이런 이벤트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미사일 쐈다고 하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때 막 북한이 막 미사일 쐈대. 근데 하필 또 시간에 끝나고 쐈어. 네, 시간에 때 쏘면 그래도 좀 던지고 나오겠는데, 그래서 물 떠놓고 빌었어요. 막 물 떠놓고 그냥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절하면 좀 그러니까 이왕 절하는 거 북쪽으로 하자. 그래서 막 절했어요. 제발 내일 그냥 떡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북한 미사일 쐈다고 하면 그냥 마치 그 에반게리온의 아스카, 에반게리온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아무튼 신이 나서 이 종목을 노려서 단기 트레이딩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017년 7월, 2017년 8월 11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380선으로 후퇴했다. 2310선으로 추락했다. 지금 보면 귀엽죠. 예, 지수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봐도 저때 미사일을 쏘고 개 난리를 쳤어도 지금 코스피는 3000을 넘어 있습니다. 약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때 보시죠. 요때랑 요때입니다. 요때 단기 하락했다가 반등했어요. 자,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를 보시고요. 요때도 단기 하락했다 반등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요런 적이 있었다. 자, 2017년은 그랬습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였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도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나왔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때 당시에 글로벌 경제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테이퍼링 시기였죠. 자, 코스피 북리스크 대두에 2.6% 급락, 코스닥 4% 급락, 800선. 아, 이것도 귀엽죠. 예, 800선. 자, 그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먼 과거가 아닙니다. 2020년 9월이에요. 이때입니다. 오, 좀 하락했네요. 예, 좀 하락하다가 쌍바닥 찍고 또 올라갔죠. 예. 뭐 다른 부가적인 이슈에 집중해야 됩니다. 북한 자체는 단기 급락 요인으로 보여져요. 저는. 빅텍 같은 거 윗꼬리 조심하세요. 내일 아마 갭상승 할 건데 이거 윗꼬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윗꼬리 달고 쭉 뭐 엄청나게 더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아까 미사일 한 번 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맞다면 조금씩 담아놓는 것도 좋겠죠. 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대북주 갭 하락하겠죠. 갭 하락한 다음에 저는 반등을 예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랑 그냥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코리아가 할인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맨날 미사일 쏘고 막 핵 쏘고 막 지진 나고 무슨 뭐 막 욕이나 핵 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허구라고 봅니다. 허구라고 봐요. 그게 시세인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그냥 싼 겁니다. 예, 싼 게 아니고 그게 적정가입니다. 적정가.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왜 프레임 씌우겠어요? 여러분들 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이거 할인 구간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북한이나 사이가 좋아진다고 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다. 야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마트에 가도 아이스크림 뭐 3개에 1,000원 이렇게 팔면 원래 정가가 1,000원이지만 3개에 1,000원을 준대요. 그럼 한 개 330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원짜리를 330원에 파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330원인 거예요. 이게 할인되고 있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뭐 몇 년째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뭐 한 봉지 3,000원짜리 한 봉지 주면 여기에 아이스크림 뭐 10개 담아서 판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시세인 겁니다. 그게 누가 아이스크림 디스카운트 뭐 이런 아이스크림 지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시세입니다. 저런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현상을 보고 이 종목의 모멘텀을 보고 이 섹터의 모멘텀을 보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 접근이 아닐까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뺀 거죠. 좀 대량으로 나오긴 했지만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증시는 아직 상승 기조로 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팔았냐라고 하면 주력 종목들을 대거 처리했습니다. 제 코로나 폭락 때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인데요. 그냥 예,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급하게 좀 빼야 돼서 그 큰 수익이 있는 종목들 일단 팔았습니다. 손해 중인 종목도 몇 개 팔았어요. 자, 그래서 현대위아 예, 이거 완전 그 발바닥 각질을 그냥 날름날름 했던 거죠. 그리고 한미약품 얘도 그 코로나 직후에 들어갔던 거고 필라홀딩스도 코로나 폭락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거죠. 최근에 좀 큰 조정을 보인 다음에 팔아서 좀 아쉽지만 얘는 근데 우상향할 확률이 있습니다. 전 잠시 뺀 거라고 했어요. 휠라홀딩스를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위안 좀 지켜보려고 해요. 한미약품도 좀 한미약품 팔 때 정말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결과물입니다. 태경케미컬 오늘 좀 급등했죠. 네. 어제 오늘 좀 올랐죠. 팔았습니다. 그 외에 또 몇 개를 더 팔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팔았습니다. 자, 반도체 조정의 끝일까? SK하이닉스입니다. 추세를 보시면 개인 매동이나 다 봤어요. 신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신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증시가 증시가 아니지. SK하이닉스가 꾸물꾸물 올라가는데 신용은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요때 단기 급락 때 신용을 일으켰던 애들이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손절입니다. 이거 손절이잖아요. 딱 봐도 손절을 하고 있고 요 상승은 누가 불러오고 있나?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왜 대체 신용 들어왔던 애들이 팔고 있냐? 굉장히 고통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올라는 가는데 당일당일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고 뭐 생각해보면 여기서 돌파 직전이죠. 돌파 직전 상태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SK하이닉스를 1차 매수했습니다. 시간에서 1차 매수를 했고 공매도가 그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걸 봐서는 지금부터 공매도가 잔고가 쌓이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추세만 봐도 그렇죠.
단기적으로 급락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락 구간이었죠. 예, 이렇게 뭐 요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건설업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전 향후 건설업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현대건설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제가 욕을 한번 먹었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건설업이랑 조선, 건설, 그 얘들의 원자재가 되는 철강, 건설기자재 이런 애들도 같이 포함되겠죠. 뭐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단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깊숙이 보면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신규 주택 50만원 공급한다. 재건축 속도 낸다. 뭐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통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금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어서 어떻게든 잡겠다고 규제를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지만 일단은 공급을 늘려보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 철강주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왜 오를까라고 하면 조선, 건설 같은 게 있겠죠. 뭐 중국의 그런 철강 규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일단 포스코 현대처럼 뭐 3Q도 좋다 이런 뭐 3Q도 좋다는 일단 버리고요. 얘들이 왜 좋냐만 보면 되겠죠. 팩트만 보면 되는 겁니다. 얘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돼요. 얘들이 가져다 주는 팩트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주도주나 이런 것들 정보 드릴 때 제 의견 빼고 그냥 그 데이터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의견은 그냥 거기에 그냥 양념 같은 것이지요. 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확대 효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은 빼고요. 예. 아무튼 철강이 좋은 게 자동차 조선 건설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앞으로 건설업이 이 바이든의 이번에 3조 5천억 그 부양안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인프라 투자라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다. 예. 현대건설 추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의 좀 추세인데 개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요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 추세 요 끝까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를 생각하고 오늘 1차 매수했습니다. 1차 매수. 프로그램 매수를 좀 관찰했어요. 중대형주를 투자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보는 게 단기 수급의 판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목표가가 있구나 애들이 판단하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시중도 좀 떨어지고 있네요. 최근에 상승할 때. 또 이게 하락을 이렇게 하면 시중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싸다고 상환하는 거니까 올라가면 비싸니까 공매도를 하겠죠. 그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건설, 조선, 반도체 중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진짜 중장기예요. 뭐 가즈하고 한 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건설은 현대건설이고 조선은 현대중공 다 현대네. 반도체는 현대하이닉스가 아니고 SK하이닉스입니다. 얘들도 원래 현대였던 거 아시죠? 다 현대네. 자, 현재 증시는 좋습니다. 미증시는 좋고 한국 MSCI 펀드 지수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좋네요. 미증시 바이오 지수도 올라가고 거기에 지금 원달러도 조정을 보이고 원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했던 이번에 고용 동향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좀 신기합니다. 보조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 거겠죠. 보조금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구인을 많이 하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코로나 기본소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도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에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빌미. 봐라 고용 안 좋지 않냐. 빨리 3조 이거 통과시키자 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볼 건 없네요. 예,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참 제가 잠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검토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속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이 또한 뭐 금방 지나가겠죠. 여기까지고요. 좋은 아침 보내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늘 감사드립니다.